이번 시간에는 9번째 강의로 기체분자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분자 운동은 이제 온도, 열과 상태 변화, 그리고 기체의 압력, 그다음에 기체와 분자 운동 이렇게 구성을 했고, 오늘은 기체의 압력, 보일과 샤를의 법칙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온도가 뭐냐? 온도를 정의할 때 보통 온도라고 하면 물체의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섭씨 온도는 기호로는 도씨 이렇게 읽고, 섭씨 온도는 1기압에서 물이 어는 온도를 0도씨, 그리고 끓는 온도를 100도씨로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한 눈금을 1도씨로 표시한 온도 체계를 섭씨 온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섭씨 온도를 쓰죠. 그리고 이제 화씨는 기호로는 도하고 F, 페런하이트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섭씨 온도는 셀시우스 해가지고 셀시우스에 C를 쓰고, 화씨는 페런하이트에서 F를 씁니다. 이 화씨 온도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온도 체계인데, 0도씨가 32 페런하이트, 그리고 100도씨를 212 페런하이트로 만들고, 그거에 해당하고, 그 사이를 180등분해서 한 눈금을 1 페런하이트로 표시한 온도 체계입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를 변환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씨 온도는 T sub F, 화씨 온도는 TF는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32도, 3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섭씨 온도로 예를 들면 50도다. 섭씨 온도로 50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90 더하기 32 하면 122 페런하이트. 그러니까 섭씨로 50도면 화씨 온도로는 122 페런하이트, 화씨 온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쓰는 온도가, 특히 우리가 열물리를 할 때 많이 쓰는 온도가 이제 절대 온도라는 건데, 절대 온도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온도,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온도, 또는 이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절대 0도로 해서 0K, 읽을 때 이제 켈빈이라고 우리가 읽고 0K로 정하고, 눈금 간격은 섭씨 온도와 같은 온도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는 같은 눈금 체계를 갖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도, 도는 여기서 이제 도씨, 섭씨 온도의 도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섭씨 온도는 뭐 영하 몇 도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절대 온도는 가장 낮은 온도가 0도씨입니다. 그래서 0도씨가 가장 최저 온도고, 그러니까 섭씨 온도는 이제 마이너스 273.15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눈금 체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를 알면 섭씨 온도에 273.15도를 더한 것이 절대 온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열과 상태 변화에 대해서 보면, 먼저 이제 열이 뭐냐?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킬 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보통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량은 뭐냐? 또 열은 에너지의 개념이고, 열량은 고온의 물질이 잃거나 저온의 물질이 얻은 열 에너지의 양을 고온의 물질이 잃거나 저온의 물질이 얻은 열 에너지의 양을 열량이다 라고 얘기하고, 단위로는 여기도 이제 주울,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의 양이죠. 주울 또는 칼로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1칼로리는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라고 합니다.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칼로리를 주울로 환산하면 1칼로리는 4.186 주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를 주울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따라서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고, 근데 이게 물질에 따라서 똑같은 1도씨 열을 가해도 온도가 상승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물 100g과 금 100g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 100g에 얼마 할까요? 300칼로리? 300칼로리의 열을 양쪽에 공급을 합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금이고 그 질량은 같습니다. 물 100g, 금 100g에 300칼로리의 열을 공급을 하게 되면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니까 300칼로리의 그 열을 공급해서 물 100g을 가열을 하면 물이 몇 도가 올라갈까요? 그렇죠. 3도씨가 상승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3도씨가 상승하는데 금은 얼마만큼의 온도가 상승하냐면 100도씨의 온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300칼로리를 공급할 때 상승하는 정도가 금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적은 칼로리로 많은 온도를 상승시킬 수가 있다, 물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똑같은 열을 가해도 온도가 상승하는 정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구별하는 물리량이 비열입니다. 영어로는 specific heat라고 하고,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어떤 물질 1kg, 그래서 질량 M에 해당되는 온도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 그래서 기호로는 그 소문자 C로 씁니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줄, 열량이 이제 줄 퍼 질량 곱하기 온도, 그래서 킬로그램 퍼 도씨, 혹은 뭐 줄 대신에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이런 식으로 씁니다. 혹은 뭐 줄 퍼 칼로리 퍼 뭐 그램 도씨, 이렇게도 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비열은 지금 표는 뭐냐면 25도씨 대기압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의 비열인데, 뭐 단원자 고체, 알루미늄, 구리, 뭐 금, 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게 뭐 황동, 유리, 그 다음에 이제 액체로는 물 15도씨, 그 다음에 기체로는 수증기, 이런 거에 대한 비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금 같은 경우에는 금의 비열은 129 줄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되고, 물 같은 경우는 4186 줄 퍼 킬로그램 도씨, 혹은 그 비열을 칼로리 퍼 그램 도씨로 나타내주면 물의 비열은 1 칼로리 퍼 그램 도씨가 되고, 금의 비열은 그것보다 훨씬 작죠. 0.0308 칼로리 퍼 그램 도씨. 그러니까 어떤 물질, 물 1g을 1도씨, 그러니까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그 열량이 금 같은 경우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금의 비열이 물의 비열보다 훨씬 작다. 물의 비열이 금의 비열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열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고, 우리가 이제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그 물질마다 이제 비열이 다릅니다. 비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그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그 물질을 1도씨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용량이라고 하는 걸 또 정할 수가 있는데, 연용량은 영어로는 heat capacity 그래가지고 물질의 온도를,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어떤 물질을 1도씨, 여기는 질량이 없죠. 여기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 근데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Q 나누기 델타 T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Q 나누기 질량 곱하기 델타 T의 개념이고, 이거는 Q 나누기 델타 T.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그러면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입니다.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은 델타 T분의 Q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물질을 델타 T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비열 곱하기 질량이고, 그놈은 델타 T분의 Q. 그래서 우리가 비열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열용량이다. 열용량은 이제 질량과는 상관없이 어떤 물질이 주어지면 그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열용량의 정의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금과 구리에 대해서 비교를 했듯이 비열이 클수록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크다. 아까 똑같은 100g의 그 물과 구리를 금을 비교를 했을 때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면 굉장히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물이 금에 비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열이 클수록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크다. 그러니까 내 몸을 덮이는데, 온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에너지 저장 능력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용량이라고 하는 게 열용량이 클수록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이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예를 들면 이걸 100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 열용량이 크면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비열이 크면 에너지 저장 능력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열평형 상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열평형 상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느끼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평형 상태가 뭐냐면, 이제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해가지고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 열이 이동돼가지고 결국은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무가 25도씨의 나무와 75도씨의 알루미늄이 있는데, 두 놈을 접촉시켰더니 나중 온도가 41.9도씨로 두 놈의 온도가 같아졌어요. 처음에 고온의 물질하고 T1이라고 하는 고온의 물질과 T2라고 하는 저온의 물질을 접촉시켰더니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T라고 하는 온도로 이제 같아진 거예요. 이 경우에 고온의 온도는 75, 알루미늄, 저온의 온도는 나무 25, 그다음 나중에 열평형 상태 됐을 때 온도에 해당되는 게 41.9도씨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량 보정 법칙이라는 말을 쓰는데, 열량 보정 법칙은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이제 고온의 물체가 이런 열량, 이 경우에 이제 T1이 이런 열량과 그 다음에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 T2가 얻은 열량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열량 보정 법칙입니다. 열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 했죠? 비열 곱하기 열량이라고 하는 Q는 MC 델타 T, Q는 MC 델타 T가 열량, 우리가 이제 MC 델타 T가 열량입니다. 지금 MC라고 하는 걸 질량 곱하기 비열이 열용량. 열용량은 온도 분의 열. 이렇게 우리가 열 에너지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우리 열량 Q라고 하는 거는 그 열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혹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이게 이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Q1입니다.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 Q1은 M1 C1 곱하기 델타 T, T1 마이너스 평형 상태의 온도. 그 다음에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을 Q2라고 하면 Q2는 M2, C2의 높은 온도 T-T2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M2, C2의 T-T2 그게 바로 이제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 Q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열량 보존 법칙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보일과 샤를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제 샤를의 법칙을 보면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부피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이게 안에 이제 기체가 들어가 있고 기체를 이렇게 피스톤 위에 이제 그 질량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제 기체가 이렇게 0도씨에서 지금 요만큼의 기체가 요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의 온도를 1도씨 서서히 내릴 때 샤를이 어떤 걸 관찰했냐면 기체의 온도를 0도씨에서 그러니까 1도씨만큼씩 서서히 내릴 때마다 기체의 부피가 0도씨의 부피, 지금 현재는 이제 0도씨의 부피만 지금 제가 그려놨는데, 요 0도씨 부피에 비해서 1도씩 내려갈 때마다 부피가 273분의 1씩 줄어드는 것을 샤를이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0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가 이만큼이었는데, 온도를 갖다가 마이너스 100도씨로 딱 내렸더니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기체의 부피가 이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73도씨를 딱 됐더니 얘가 이제 부피가 0으로 이렇게 수렴을 이렇게 하는 걸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샤를은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볼 때 처음에 0도씨일 때 부피에 비해서 1도씨 온도를 내림에 따라서 부피가 273분의 1씩 줄어들고 마이너스 273도의 온도가 됐을 때 이제 0으로 기체의 부피가 수렴하는 거를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샤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온도와 부피의 관계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러한 직선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걸 샤를이 발견했고, 다만 이제 기체마다 기울기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경향성은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한 것이 발견한 것이 이제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부피분의 온도분의 부피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이렇게 일정할 때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도 감소하고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하고, 이게 이제 샤를의 법칙이에요. 반면에 이제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의 관계식이고,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부피 곱하기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PV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은 T분의 V가 일정한 거고,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PV가 일정하다고 하니까 두 놈을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써주면 얘는 T분의 PV는 일정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T분의 PV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압력이 일정하면 그게 샤를의 법칙이죠. P가 일정하면 T분의 V가 일정한 거고,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T가 일정하면 PV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샤를의 법칙과 보일의 법칙을 한꺼번에 다 묶어주면 T분의 PV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보일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T분의 PV는 일정하다라는 식이 바로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보일-샤를의 법칙을 만족하는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다, 이렇게 아이디얼 가스, 그러니까 보일-샤를의 법칙을 만족하는 기체를 이상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인데, 이제 x축이 부피, 이제 y축이 압력, 두 개의 그래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는 온도가 T0로 일정할 때의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그래프고, 하나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온도가 T로 일정할 때의 그래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이 상태 A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압력이 P0이고 온도가 V0. 그 다음에 B0라고 하는 상태는 압력이 P고 그 다음에 부피가 V'.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상태는 압력이 P고 그래프를 읽을 때 그 다음에 부피가 V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두 개의 상태 A라고 하는 상태하고 C라고 하는 상태는 온도가 서로 다르죠? 온도가 서로 다른데 이 상태에서 같은 양은 뭐가 같을까요? 뭐가 같을까요? 온도가 A는 온도가 T0, 그 다음에 부피가 V0, 그 다음에 압력이 P0,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상태는 온도가 T, 그 다음에 부피가 V, 압력이 P 이렇게 다르죠? 근데 뭐가 같아요? T분의 PV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A에서의 T분의 PV하고 C에서의 T분의 PV는 서로 항상 같습니다. A에서 그러니까 C에서는 그 말 그대로 T분의 PV 값으로 쓸 수 있고, A라고 하는 상태는 다 G로 썼죠. 그 아래 첨자를 G로. T0분의 P0, V0. 각각의 상태가 온도, 압력, 부피가 서로 다 다르지만 T분의 PV는 T0분의 P0, V0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보일-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A하고 C라고 하는 두 상태에서 같은 양은 T분의 PV가 같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뭘 볼까요? A하고 이 A, B 과정에서 상태 A하고 상태 B를 한번 볼까요? 상태 A에서 상태 B로 이렇게 갈 때 얘는 지금 일정한 온도가 일정한 온도 곡선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상태하고 B라고 하는 상태는 온도가 같네요. 일정한 온도에서는 어떤 법칙을 따른다?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하면 뭐가 같다고 그랬죠?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 곱하기 V가 일정하다. 그래서 A에서의 압력 곱하기 최적 부피하고 B에서의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P0, 여기 A에서의 압력 곱하기 최적이 부피가 P0, V0. 그 다음에 B에서의 압력 곱하기 부피가 PV, 프라임. 그죠? 그래서 P0, V0는 PV 프라임. 그래서 우리가 V0도 알고, P0도 알고, P도 알면 부피가 V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수평 화살표를 보면 과정 B하고 C를 보면 과정 B에서 상태 B하고 상태 C를 비교해 보면 상태 B하고 C라고 하는 상태는 뭐가 같죠? 압력이 같네요. 그죠? 압력이 일정하면 무슨 법칙? 샤를의 법칙.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는 여기서 T분의 PV에서 압력이 일정하면 T분의 V가 일정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B에서의 T분의 V는 T0분의 V 프라임은 여기 T분의 V 이거 같아야 되겠네요. T0분의 이해하셨나요? B에서의 온도분의 부피는 T0분의 V 프라임이 돼야 되고, 그 다음 C에서의 온도분의 부피는 T분의 V. 그리고 그 두 값이 같은 이유는 B라고 하는 상태하고 C라고 하는 상태가 압력이 같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에서는 샤를의 법칙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T0분의 V'은 T분의 V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일-샤를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체 분자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